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여러분, 기적 방송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2020년 4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4월 28일, 4와 8이 또 만났죠. 4는 안정적인 숫자라 굉장히 우리에게 땅과 안정적이게 붙어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숫자. 4는 천사 숫자. 그래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8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어번던스. 그 중국인도 그렇게 좋아한다는 어번던스. 정신적과 물질적인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풍요로운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아티스트 웨이. 나를 위한 12주간의 창조성 워크숍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모든 것은 창조적인 생각에서 말과 행동이 다 나온 것에 이 현실을 맞추는 거잖아요. 이 현실 또한 우리의 생각이었고 우리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술성, 창조성을 우리가 누구든지 가지고 있거든요. 이 책에서 그래요. 이 책에서는 우리가 누구든지 창조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키우려면 왜 키워야 되는지도 나와 있고 이걸 키우려면 어떤 방법을 쓰면 되는지 되게 차근차근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은이는 줄리아 카메론, 그리고 임지호 옮김, 경당 출판사입니다. 줄리아 카메론은 소설가이자 시인, 시나리오 작가, TV 프로듀서, 영화 감독, 문예 창작, 강사, 작곡가 등 다재다능한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1946년에 시카고 근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데뷔작인 영화가 있어요. 신의 뜻으로 세계 페미니즘 영화제에서 주목받고 런던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으며 40대 중반에는 뮤지컬에도 도전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아발론, 금맥, 글쓸 권리, 어두운 방 등 30권에 달하는 픽션과 논픽션을 쓰셨습니다. 현재 뉴욕의 맨하튼과 뉴멕시코주의 고지대에 자리한 센타페이를 오가며 살고 계십니다. 자, 이분이 말씀하시는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으로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감을 얻는데 영감은 천사와 연결되는, 그래서 신의 목소리로 들려온다고 해요. 그래서 예술이 정신적 체험이라는 인식을 좀처럼 입에 올리지는 않지만 창조성의 핵심적 체험은 참 신비로운 것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창조성을 열리게 해준다면 우리가 어떤 사명으로 이곳에 왔는지 절실히 깨달을 수 있고요. 뭐든지 익숙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일을, 나의 사명을 즐겁게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오는 모닝 페이지입니다. 모닝 페이지가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샘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자, 미술하는 작가들, 예술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천억 작가 노바님처럼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미지를 이용하는 시스템인데 창조를 위해 내면의 샘에서 물을 길어요. 예술성이 저장되어 있는 이 내면의 샘은 물고기가 가득 찬 연못과 같은 곳이에요. 그 연못 안에는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건져낼 수 있는 온갖 고기들이 살고 있는데 큰 놈, 작은 놈, 통통한 놈, 마른 놈 따위가 말이죠. 우리는 이 예술적 생태계를 잘 보존해야 하겠습니다. 창조성을 일깨우려면 먼저 자신 안에 내재된 창조성을 찾아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모닝 페이지를 활용하는 게 좋고요. 그러면 모닝 페이지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매일 아침 의식의 흐름을 한 3쪽 정도 적어가는 거예요. 아무거나 좋아요. 잘못된 거는 없고요. 매일 아침에 두서 없는 이야기는 세상에 내놓을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멋있게 쓰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씩 쓰는데도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이게 끊어져도 좋아요. 되풀이돼도 좋아요. 과장된 내용일 수도 있고 유치하기도 하고 과격하거나 아니면 침착한 내용일 수도 있고 심지어 바보같이 느껴지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이든지 괜찮아요. 그냥 매일 아침에 세 쪽을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예요.
아침에 써내려간 화가 나거나 우습거나 사소한 모든 내용들, 이게 우리의 창조성 안에 있어요. 그거를 다 끄집어내는 거죠. 자, 창조성 회복의 실마리가 되는 도구가 바로 이 모닝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걸 쓰는 동안 뭐가 출동을 해요? 그게 뭔가요? 좌뇌에 머물며 끊임없이 파괴적인 발언을 하는 요 놈이 검열관이라는 놈인데, 쉼 없이 이렇게 말해요. 그걸 글이라고 쓰냐? 웃기네. 너는 쉼표도 제대로 못 찍냐? 이러면서 자꾸 비아냥거리죠. 자, 모닝 페이지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모닝 페이지를 거르거나 줄이면 안 돼요. 기분이 좌우되어서도 안 된다 해요. 검열관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 자, 우리는 돈을 벌거나 투자를 하거나 그 무엇을 내 개인적인 일을 하거나 직장을 갖거나 무슨 일을 해도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아티스트라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만드는 아티스트예요, 나는. 그런데 그 아티스트의 길이 형편없는 아티스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 내면의 아티스트는 어린 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아이를 찾아서 보호해야 합니다. 창조성을 배우는 과정은 걸음마와 같아요. 아티스트라는 아이도 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 다음에 걸음마하고 때로는 몇 번씩 넘어질 거예요. 처음 그린 그림, 혼자서 대충 만들 것 같은 영화, 연하장이 무색할 정도로 처음 쓴 시, 초기에 나오는 이런 결과물들이 회복기에 있는 그림자 아티스트의 지속적인 탐험을 방해하는데, 초기 작업물을 가지고 아티스트로서의 자질을 판단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에요. 아티스트로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형편없는 아티스트가 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기 부정적 믿음과 긍정적 대안이 있는데요. 우리 안에서 자꾸 부정적인 이런 생각이 믿음처럼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생각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당신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걸 두려워한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겁먹게 하는 것이다. 부정적 믿음, 아티스트들은 이렇다. 술에 취해 있고 미쳤다, 빈털털이다, 무책임하다, 혼자 있길 좋아하고 문란하다, 불운하다, 불행하다, 타고날 뿐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 그런데 긍정적인 대안이 있죠. 아티스트들은 이럴 수 있다. 절제할 줄 안다, 분별력이 있다, 수입이 충분하다, 책임감이 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성실하다, 운이 좋다, 행복하다, 발견되고 길러진다. 맞죠?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하나의 일은 정신을 빼놓는 사람들에게 말려들지 않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소동을 일으키는 중심 인물이다. 그들을 대개 카리스마가 있고 매력적이며 재주도 많고 설득력도 뛰어나다. 이들은 주위에 있는 창조적인 사람들을 극도로 파괴한다. 당신도 이런 타입의 사람들을 알 것이다. 카리스마적이지만 제멋대로이고 문제에 연연하면서 해결에는 서투른 그런 사람들. 정신을 빼놓는 원동력은 권력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착취당하고 피를 말리는 에너지원의 역할을 떠안을 수 있다. 정신을 빼놓는 사람들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거의 모든 예술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신을 빼놓는 사람은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많지만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도 많다. 창조성 회복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새롭고 방대한 계획을 우리 우주가 도와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지 않고 오히려 이에 저항하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창조성 회복을 꾀할 만큼은 용감해졌으나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주가 성공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너무 거짓말 같아서 그런 기회가 오면 오히려 피하려 든다. 나는 우리의 마음을 방이라고 생각한다. 그 방에 삶이라든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한 일상적인 생각을 모두 담아놓는다. 그 방에는 문이 하나 있다. 그 문은 살짝 열려있고 문 틈으로 보이는 바깥은 온통 눈부신 빛뿐이다. 밖에 그 눈부신 빛 속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새로운 생각들이 많다. 우리는 그 새로운 생각들을 바깥에 그저 놓아둔다. 그리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낡은 생각만 방 안에 둔다. 다른 생각들을
방 안으로 들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창조성이 회복되기 전에 일상생활에서는 낯설거나 놀라운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문고리를 잡고 문을 재빨리 닫아버린다. 내면의 작업이 외부의 변화를 촉발한다고? 웃기는군. 문을 쾅 닫는다. 신이 무엇 때문에 나의 창조성이 회복되도록 돕겠어? 꽝. 안 믿는 거요. 안 믿어도 돼요. 그냥 방 안에서 꽁꽁 닫혀서 살면 되죠, 뭐. 그죠? 아주 잠깐이라도 회의주의를 옆으로 밀쳐두면 흥미진진한 탐험을 떠날 수 있다. 자, 이제 우리는 탐험을 떠나요. 창조성을 위해서 탐험을 떠나는데 길을 떠나기 위한 규칙이 있습니다. 1. 모닝 페이지에 휴식과 꿈, 노력을 모두 담아낸다. 2. 나의 아티스트를 돌보며 창조의 샘을 채운다. 3. 작고 쉬운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한다. 4. 인내와 용기와 겸손을 달라고 기도한다. 5.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 창조성이 막힌 아티스트가 되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기억한다. 6. 언제나 나의 아티스트를 인도하고 도와주는 위대한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7. 내가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친구를 선택한다. 8. 위대한 창조주는 창조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명심한다. 9.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핵심임을 잊지 않는다. 10. 작업실에 다음과 같은 표어를 붙여놓자. 위대한 창조주여, 얼마나 많이 할지는 제가 맡겠으니 얼마나 잘할지는 당신이 맡으소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예전에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내가 할 일과 우주가 할 일을 적어라. 그러면 우주가 할 일은 우주가 알아서 해준다. 좋죠? 삶에서 자신을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일을 할 시간을 충분히 남겨두라.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준다. 자, 여기 풍요로움을 적극적으로 실험한 과제물이 있습니다. 1. 자연의 선물을 이용한다. 귀엽고 재미나게 생긴 돌을 5개 찾아본다. 이런 작은 돌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고 감사돌을 만드는 거죠. 일을 하면서도 만지작거릴 수 있어서 특히 이 장난을 좋아한다. 그리고 자연의 선물을 이용한다. 꽃이나 나뭇잎을 5개 모은다. 파라핀 종이 사이에 끼워 책갈피에 보관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자, 유치원에서 하는 놀이 중 창조적인 것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해보자. 3. 청소를 하자. 낡은 옷들 버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줘보자. 4. 뭔가를 창조해보자. 빵을 굽거나 예술만이 창조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요리를 직접 해봄으로써 뭔가 새롭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 스프도 만들고 파이도 굽는다. 자,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를 한다. 5명 친구에게 엽서를 보낸다. 그저 안부인사를 띄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식을 듣고 싶은 친구들에게 보낸다. 6. 앞에 35쪽에 읽어볼게요. 창조성을 위한 원칙이었어요. 창조성은 생명체에게 자연스러운 것, 생명은 순수한 창조적 에너지인 것. 이것에 있는 기본 원칙들을 날마다 한 번씩 다시 읽는다. 아티스트의 기도를 날마다 한 번씩 읽는다. 당신이 4주째에 썼던 아티스트 기도문이나 그다음에 적어놓은 아티스트의 기도를 읽는다. 자, 제가 마무리하면서 아티스트의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창조주여, 당신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는 당신과 우리의 동료들에게 크나큰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구로 우리를 바칩니다. 당신의 창조성에 우리를 활짝 엽니다. 우리의 낡은 생각들을 당신 앞에서 버립니다. 당신의 새롭고도 넓은 생각들을 맞아들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을 믿으면 무사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창조했고 창조성은 당신과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빈약한 자존심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삶을 펼쳐줄 것을 당신께 요청합니다. 당신의 힘으로 서로의 도움으로 치유받고 회복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음을, 그렇게 초라하거나 미흡한 존재가 아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꿈을 키워주며 서로 성장하도록 격려해주고 서로 두려움을 이해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창조의 행위로 당신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창조성 회복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가슴과 가슴으로 전해져서 이제 수백만, 수천만, 수억만 이 전 지구촌에 다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상처받았던 사람도 회복되었고 용기를 얻어서 우리의 창조력으로 이 세상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기적 방송국에 오신 여러분을 소중히 아끼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기적 방송국의 크리스탈이었습니다.